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모의논술 수리 영역 해설을 맡은 경기대학교 수학과 신필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온라인 모의논술 수리 영역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시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빙하의 단면이 차지하는 부분의 넓이는 해안선을 함수의 그래프로 보고 정적분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이 부분과 미분 계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극값을 찾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음 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해안가의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포물선 모양의 해안선을 가지는 곳이 있다. 해안선 주변의 바다를 간척하고 곳과 간척지 위에 밑면의 가로가 200m인 직육면체 모양의 해양시설을 건설하여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이로부터 얻는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해양시설의 세로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가와 나에 근거하여 설명하여라. 단, 첫째, 간척은 바다를 메워 육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그림에서 격자 한 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50m이다. 셋째, 해양시설은 곳과 간척지 위에만 건설할 수 있으며 포물선의 대칭축을 축으로 대칭이 되도록 건설한다. 넷째, 해양시설로부터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예성수익과 간척에 필요한 비용은 각각 A, B. 그런데 여기서 B의 값은 A보다 크고 A는 0보다 크고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비용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시설의 위치를 대강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해양시설의 세로의 길이와 위치는 임의로 그린 것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림을 보면 포물선의 아래에 해양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양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간척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얻는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해양시설의 세로는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가 이 논제의 주된 질문입니다. 이때 해양시설의 수익은 A1이고 간척에 필요한 비용은 B1으로 해양시설의 세로 길이가 클수록 그리고 간척한 면적이 작을수록 얻는 이익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제에 주어진 상황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하고 미분 계수와 정적분을 활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해안선을 적절한 함수로 표현하고 정적분을 활용하여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가와 도형의 넓이에 따른 비용 및 수익을 함수로 나타내고 도함수를 활용하여 총이익이 최대가 될 때 해양시설의 세로 길이를 결정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출제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문제를 적절한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하고 이를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정적분과 미분계수를 활용하여 간척한 부분의 넓이와 이에 따른 이익 함수의 극대값을 구하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총이익이 최대가 되기 위한 해양시설의 세로 길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채점 기준은 첫째, 주어진 문제를 적절한 함수들로 모형화할 수 있는가. 둘째, 정적분을 활용하여 간척한 영역의 넓이를 도출할 수 있는가. 셋째, 해양시설의 세로 길이에 따른 총이익을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가. 넷째, 미분계수를 이용하여 총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해양시설의 세로 길이를 찾는 법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모범 답안의 작성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조건들로부터 해안선을 2차 함수 y = 100분의 x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x의 범위는 -100부터 100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해양시설의 세로 길이가 h라고 가정을 하고 아래 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시설의 가로 길이는 200m이고 세로 길이가 h이면 해양시설의 면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해양시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동일합니다. 한편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왼쪽 그림과 같이 해양시설을 건설할 때 바다를 더 많이 간척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해양시설을 곳에서 최대한 위쪽에 붙여서 건설할수록 간척지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바다를 간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해양시설의 밑면의 윗변이 직선 y=100 위에 있을 때 바다를 간척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최소가 됩니다. 이제 해양시설의 밑면의 아랫변이 포물선과 만날 때 x좌표값을 10k라 두면 y좌표는 k제곱이 되므로 해양시설은 직선 x=-100, x=100, 그리고 y=k제곱과 y=100에 의하여 둘러싸인 영역 위에 건설해야 하고 간척해야 하는 영역은 직선 x=-100, x=100, y=k제곱과 포물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바다 부분을 간척해야 합니다. 여기서 k의 범위는 0부터 10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간척해야 하는 영역을 S라고 하면 S의 넓이는 100분의 X제곱 마이너스 K제곱을 10K부터 100까지 적분하고 좌우 대칭이므로 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값을 구해보면 S의 넓이는 3분의 40K의 세제곱 마이너스 200K제곱 플러스 3분의 2만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S를 간척하는 데 드는 비용은 S의 넓이 곱하기 B이고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해양시설의 넓이 곱하기 A입니다. 총 이익은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예상수익에서 간척에 드는 비용을 빼줌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이 값을 대문자 y라고 하면 y=-3분의 40 곱하기 bk의 세제곱 플러스 200 곱하기 b-a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2만 곱하기 b 플러스 2만 a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y의 도함수를 구하면 y'은 마이너스 40 bk제곱 플러스 400 곱하기 b-a k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y는 k에 대한 3차 함수이면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 그리고 k는 0에서 극소값을 갖고 그리고 k b분의 10 곱하기 b-a에서 극대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의 범위는 0부터 10 사이이고 b분의 10 곱하기 b-a는 0과 10 사이에 있는 값이므로 k가 b분의 10 곱하기 b-a일 때 해양시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최대가 되고 이때 해양시설의 세로 길이는 100-k제곱에 이 얻은 값을 대입하여 정리를 하면 b의 제곱분의 100a 곱하기 2b-a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위치가 미분 가능한 함수로 표현될 때 도함수를 이용하여 물체의 속도를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연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또 도함수는 최대 이익이나 최소 비용 등 사회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미분계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극값을 찾을 수 있다. 자, 이 제시문에서 핵심 단어는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 함수의 극값, 최대, 최소 등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로부터 미분계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극값을 찾고 그것을 바탕으로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이 바로 생각이 나지 않더라도
논제를 읽어보고 풀이 방법을 제시문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금방 기억해 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주어진 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박경기 학생은 한 변의 길이가 A 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 한 장을 가지고 있다. 이 철판의 네 귀퉁이에서 모두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을 잘라낸 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품 보관함을 한 개 만들어 이익을 내려고 한다. 보관함의 수입은 세제곱센티미터당 1원이며 철판 1cm를 자를 때 드는 비용은 96분의 5 곱하기 A 제곱원이다. 보관함의 이익이 최대가 되는 경우와 이때의 이익을 가와 나에 근거하여 설명하여라. 단, 철판을 자르는 비용 외 다른 모든 비용과 철판의 두께는 무시한다. 우선 박경기 학생은 아래의 첫 번째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 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을 한 장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철판을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네 귀퉁이에서 모두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을 잘라냅니다. 그러고 점선 표시된 부분을 접어서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윗면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품 보관함을 한 개 만듭니다. 여기까지의 정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 두면 두 번째 그림에서와 같이 총 8개의 변을 잘라내야 하므로 잘라낸 철판의 길이는 8x가 됩니다. 또한 점선 표시된 부분의 길이는 원래 철판의 길이인 a에서 이 x만큼 빼야 하므로 a-2x가 되고, 이것이 보관함의 밑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따라서 보관함의 밑면의 넓이는 a-2x의 제곱이 되고, 높이는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으므로 x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관함의 부피는 a-2x의 제곱 곱하기 x가 됩니다. 이제 논제의 뒷부분을 살펴보면 보관함의 수입은 세제곱센티미터당 1원이며 철판 1cm를 자를 때 드는 비용은 96분의 5 곱하기 a 제곱원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함의 수입은 보관함의 부피와 같으므로 철판을 잘라내는 데 든 총 비용은 잘라낸 길이의 96분의 5 곱하기 a 제곱을 곱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판을 자르는 데 드는 총 비용은 8x 곱하기 96분의 5a 제곱원이고, 이를 정리하면 12분의 5a 제곱원이 됩니다. 또한 보관함의 부피가 a-2x의 제곱 곱하기 x였고, 보관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은 보관함의 부피와 같으므로 a-2x의 제곱 곱하기 x원이 됩니다. 이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 이것이 보관함으로부터 얻는 총 이익이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a는 원래 주어진 값이고 x는 우리가 정하는 값입니다. 그러므로 보관함으로부터 얻는 총 이익은 x에 관한 3차 함수가 되고, 미분을 이용하여 이 함수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x의 범위는 원래의 주어진 철판의 한 변의 길이의 절반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0에서부터 2분의 a 사이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fx를 미분하기 위하여 이 식을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 fx를 미분하면 빨간색 네모친 부분과 같이 됩니다. 인수분해하여 정리하면 fx는 12분의 1 곱하기 12x-a 곱하기 12x-7a이고, 따라서 x는 12분의 a 또는 12분의 7a가 f'x의 근이 됩니다. 그런데 fx의 3차항의 개수가 양수이므로
fx는 x 이퀄 12분의 a에서 극대값을 갖고 또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2분의 a이기 때문에 fx는 x 이퀄 12분의 a에서 최대값을 갖게 됩니다. 즉, 내 귀퉁이에서 철판을 12분의 a cm만큼 잘라낼 때 최대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이익을 구하기 위하여 fx의 x자리에 12분의 a를 넣어 정리하면 216분의 5 곱하기 a 세제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이익은 216분의 5 곱하기 a 세제곱 원이 되게 됩니다. 이 문제에서 평가하고자 한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어진 논제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을 세울 수 있는가 이고, 둘째는 식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미분과 관련된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 입니다. 채점 기준은 크게 첫째, 부피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수익을 구하기 위한 식을 유도할 수 있는가 10점. 둘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극값을 활용하고 최대값을 판정할 수 있는가 20점. 셋째, 판정한 최대값을 제시할 수 있는가 1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에 따라 부분 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실수 a와 자연수 n에 대하여 a를 n번 곱한 것을 a의 n제곱이라 하고 a의 n제곱으로 나타낸다. 또 a제곱, a의 세제곱, a의 네제곱 등을 통틀어 a의 거듭제곱이라 하고 a의 n제곱에서 a를 거듭제곱의 및 그리고 n을 거듭제곱의 지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a가 양수이고 a는 1이 아니며 n도 양수일 때 a의 x제곱 이퀄 n을 만족시키는 실수 x를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 이 실수 x를 로그 a의 n과 같이 나타내고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한다. 자, 이제 이 제시문의 핵심 단어는 거듭제곱과 로그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의 정의 이외에 따로 주어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염두에 두면서 논제를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A시에서는 매년 인구에 관한 통계를 발표한다. 이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A시의 전입인구는 A명이고 전출인구는 B명이다. 단 B는 A보다 크고 A는 0보다 크다. 2020년 이후부터 연도별 A시의 전입인구수는 전년 전입인구수 대비 21%씩 증가하였고 전출 인구수는 전년 전출 인구수 대비 10%씩 증가하였을 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A시의 인구수가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해는 언제인지 가와 나에 근거하여 설명하여라. 단 A시의 인구는 전입과 전출을 통해서만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A시의 전입인구는 A명이고 그리고 전출인구는 B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 연도별로 전입인구는 21%씩, 전출인구는 10%씩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 전입인구는 A명에서 21% 증가한 1.21A명이 되고 전출인구는 10% 증가한 1.1 B명이 됩니다. 또한 2022년 전입인구는 2021년의 전입인구의 1.21배이므로 1.21의 제곱 곱하기 A명이 되고 2022년의 전출인구는 비슷하게 1.1의 제곱 곱하기 B명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전입인구수의 1.21을 전출인구수의 1.1을 곱해 나아가면 2020년에는 A명이 전입하였고 B명이 전출하였으므로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의 인구수는
a-b명만큼 증감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1.21 곱하기 a명이 전입하였고 1.1 곱하기 b명이 전출하였으므로 2020년과 비교하여 1.21a-1.1b명만큼 증감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2022년에는 2.21의 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1.1의 제곱 곱하기 b명만큼 증감하게 되고 2020 플러스 n년도에는 1.21의 n제곱 곱하기 a 마이너스 1.1의 n제곱 곱하기 b명만큼 증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21의 i제곱 곱하기 a가 1.1의 i제곱 곱하기 b보다 작으면 2020 플러스 i년에는 인구가 전년 대비 감소하고 1.21의 i제곱 곱하기 a가 1.1의 i제곱 곱하기 b와 같으면 2020 플러스 i년에는 인구수가 전년과 동일합니다. 물론 1.21의 i제곱 곱하기 a가 1.1의 i제곱 곱하기 b보다 크면 2020 플러스 i년에는 인구수가 전년 대비 증가합니다. 정리하면 1.21의 i제곱 곱하기 a가 1.1의 i제곱 곱하기 b보다 작거나 같으면 2020 플러스 i년에는 인구가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전년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제 1.21의 i제곱 곱하기 a가 1.1의 i제곱 곱하기 b보다 작거나 같다를 로그를 이용하여 i에 대하여 정리하면 i는 로그 1.1의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것을 나누어 생각해보면 1.21의 i제곱 곱하기 a가 1.1의 i제곱 곱하기 b보다 작다를 로그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 i는 로그 1.1의 a분의 b보다 작다이고 1.1의 i제곱 곱하기 a가 1.1의 i제곱 곱하기 b와 같다를 로그를 이용하여 표현한 것이 i는 로그 1.1의 a분의 b와 같다이므로 i가 로그 1.1의 a분의 b보다 작을 때 2020 플러스 i년의 인구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게 되고 i가 로그 1.1의 a분의 b와 같을 때 2020 플러스 i년 인구수는 전년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에는 전년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대문자 n을 로그 1.1의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중 가장 큰 정수라 하면 fn은 최소가 되고 따라서 2020 플러스 n년 ac의 인구수가 가장 적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문자 n보다 큰 정수, 가령 이 정수가 i라고 하면 i는 로그 1.1의 a분의 b보다 커지게 되고 그러면 2020 플러스 i년 인구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0 플러스 i년의 인구수가 가장 적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문자 n이 로그 1.1의 a분의 b와 같은 경우 이 경우 2020 플러스 n년도에는 인구의 증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2020 플러스 n년과 2020 플러스 n-1년의 인구수가 같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20 플러스 n년과 2020 플러스 n-1년 모두 H의 인구수가 가장 적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평가하고자 한 부분은 논제 1에서와 비슷합니다. 첫째는 주어진 논제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을 세울 수 있는가 이고 둘째는 식을 고등학교에서 배운 거듭 제곱 및 로그와 관련된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입니다. 채점 기준은 크게 첫째, 전입한 인구수와 전출한 인구수를 거듭 제곱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가 15점. 둘째, 모형화한 식으로부터 A씨의 인구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을 찾을 수 있는가 15점. 셋째, 지수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여 식을 정리할 수 있는가 15점. 넷째, 식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15점.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항목에 따라 부분 점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대학교 문제의 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에 두 논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식을 세우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서술하는 형태로 출제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경기대학교 수리 논술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